자, 김건희로 한번 가볼까요? 김건희 주세요. 화면 한번 주세요. 네. 나는 저 마이크 잡는 게 말 더 섞지 마. 마이크 잡는 게 굉장히 왜 소중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해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자, 전체적으로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은 대략 보면 세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됐는지 핵심이 빠진 사과. 그냥 잘못은 했대. 잘못을 했는데 뭐 잘못했는지는 지가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네가 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한테는 5분 사과하고 국민한테는 50초 사과한 이런 I believe.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불필요한 개인사를 호소하는 거예요. 아, 저게 I believe 그거네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저기 아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개인사를 호소하면서 사실은 덮기 신공. 내용의 핵심은 비껴나가면서 사람들한테는 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건데 작전 실패. 푸나님이 미리 김을 뺐잖아요. 분명히 운다. 집 뺀다. 그렇게 미리. 그러니까 저번에 한 2주 됐나? 김건희 분명히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울적이면서 동정심 유발할 것이다 했는데 딱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죠. 내용은 이제 이런 거지. 실제로 김건희 자체는 나는 마지막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자중하면서 조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 윤석열은 부인하고 같이 안 다녀? 이 말에 대한 답이에요. 앞으로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나갈 때마다 논란이 생길 테니까. 밑밥 깔기. 저번에 기자회견 했잖아. 자중하겠다고. 네. 자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나올 명분을 만든 거죠. 저는 김성렬이래. 김건희 기자회견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 캠프의 유일한 원톱,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원톱은 김건희구나 느낀 게,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텍스트로 이제 바뀐 거 있잖아요. 쫙 읽어보면 이거 아무 캠프에서도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는 게 딱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비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장으로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누가 봐도 비문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교정되지 않았다는 건 김건희가 쓰고 스스로 보고 만족하고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캠프 차원에서 스태프들이 개입해가지고 최대한 김건희가 쓴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이라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상한 비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럼 뭐겠습니까? 김건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원톱인 거예요. 그 부분이 결혼 이후 아이를 어렵게 가졌지만 남편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윤석열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비문. 완전 비문. 남편이 바빠서 자기가 왜 유산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인데, 이게 불필요한 이 TMI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상처였으면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린 공감 TV에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게요. 네,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이전에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 전전에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당시에 이미 불임 판정을 받고 상담을 많이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되게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쪽이 좀 잔인하다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또 그게 소문나는 상황이 됐고. 난 더 재밌었던 거는 검사라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이게 난 더 골 때렸어. 이 부분은 양재택을 의식하고 한 말이죠, 일부러.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지금 사람들이 다 양재택을 이전에 만났다는 게 파다한 상황에서 검사라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은 저는 검사를 처음 만나봐요 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부분입니다. 잔대가리 존나 굴려요. 왜냐면은 이게 검사라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같은, 네가 검사들만 만나고 다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유사한 부분 요런 거는 진짜 불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입장에서 그 사람의 본배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유산했다 같은 이런 것들을 던짐으로써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게 만드는 효과.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더 비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윤석열이 사과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하거나 요거는 다 자기 지지층 결집용이에요. 왜 있잖아. 내가 이 사람 지지하려고 해. 근데 우리들처럼 많이 몰라 그 치부를. 근데 최근에 보도가 많아지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 뭐 해명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적 없다. 나한테 우리 서방님한테 지지율을 빼지 마세요. 같은 지지층 결집용이죠. 중도 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사과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지지율 빠지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어제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해가지고 쉬는 날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사과하는 모습 보니까 진정성이 전혀 없구나. 이게 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상처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무나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되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네, 사과도 붙여가지고 그 기타 다른 의혹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본인의 허위 학력 기재 말고 뭐 주가 조작 사건이나 양평 사건이나 기타 무슨 커버나 컨텐츠 사건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아예 안 했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하길래 이건 정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짧게 한번 그냥 쇼 한번 하고 끝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건희가 어제 등판했던 이유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저는 검사는 윤석열밖에 만난 게 없어요. 양재택에 대한 무마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유산 관련해서입니다. 유산 관련해서 그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 저라면 이게 뭐 결혼 전에 이력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와 석천호수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힘들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먹혔을지 몰라요. 진짜 김건희 같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김건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기의 성형 전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덮기 위해서 어제 완전히 신부화장 풀 메이크업 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스크 자국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마스크를 쓰고 바로 저 자리에서 벗은 거죠. 그리고 저 메이크업이 립까지 저렇게 완벽하다는 것은 풀 메이크업 받았다고 보는 건데 속눈썹 붙이고 다만 어제 평소와 다르게 안 한 건 뭐냐면 서클렌즈입니다. 서클렌즈를 안 낀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동공 비교를 했을 때 안 꼈는데 이거는 이전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게 지적을 한번 했어요. 너 눈동자 커지고 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빠진 거고 우리 콩태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 사진 한번 봐봐요. 네. 이거 되게 빵 터졌다. 이때 이제 콩태 부부 이거. 그러니까 콩태가 뭐냐면 검은색으로 머리 라인을 목탄 그렇지. 네. 머리 라인을 정리해주는 이제 화장술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맨날 이러고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네. 사진 보면. 이마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겠죠, 이게. 근데 김건희도 그렇게 하고 나왔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찾아서 자료를 직접 만든 겁니다. 이 콩태 부부. 왜냐하면 이 콩태가 이전에도 윤석열 저를 이렇게 치라고 했을 때 뭐야, 망드레기며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제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인사할 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길래 한번 찾아봤고. 근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굳이 왜 마스크를 벗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보통은 안 벗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정 안 들키려고. 근데 벗으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마차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으로 지금 재세팅하고 싶은 거야. 사진이 없어가지고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사진, 최근에 마스크 가린 사진, 수구리 사진 이런 것들을 최근에 자기 얼굴 마음껏 찍어라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을 되게 화사하고 예쁘게 보임으로써 결국 뭔가 그 호감도를 갖고 아까 말한 뽀샵된 연예인 같은 사진 같은 그런 사진으로 뭔가 호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저는 이중적인 감정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번갈아 가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등장해서 마이크를 벗는 순간, 왜 저렇게 화장이 잘 됐지?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원하는 반응이에요. 그 느낌을 첫 번째 받았는데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 마스크를 벗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씩 웃으면서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씩 웃는데 아 망했구나. 쟤네 오늘 망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느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사진 올려봐요. 이제 제가 하도 사진을 많이 보니까 딱 보자마자 아 저거는 2017년 자코메티전에서 입은 옷이다. 그때 입었던 옷이라고? 네, 바로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나가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자신 있는 옷. 2017년 3년 후에 본인이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이 자리에 설 줄 몰랐겠죠. 4년 후입니다. 네. 근데 같은 사람이 꼭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제 저는 그 기자회견 할 때 이분이 그 입모양을 좀 보니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 뭔가 이게 문제가 있나 턱 쪽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잘 들리시던가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말투를 바꾸려니까 어색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툭툭 내뱉는 그러니까는 큰 누나 큰 형님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그 버스 뉴스 버스, 거기 인터뷰하는 말투를 보면 전형적인 센 누나 말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이제 위조하다 보니까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뭐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막 이렇게 말을 한 거랑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그리고 김건희는 사과도 받지 않고 나가요. 뭐 그따가 2부에 그 이야기 좀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걸 돌리는데. 와, 나 그거 보고 더 빡쳤다는 사실. 첫 번째,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 경력. 요거를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정교사 재직 경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부정확한 표기였다. 이게 허위야. 얘를 완전 대국민 사기친 거예요. 아니 교생 실습을 했는데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썼어. 심지어 이게 그 숙명여대에서인가 그 실습비라 그래서 그 광남중학교 쪽으로 이렇게 돈 보내주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보내주잖아요. 교생 실습을 학교 근무라고 썼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근무했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월급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광욱 그 대표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뭐 말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인턴이 5시간 했는데 10시간짜리 증명서를 끊어줬다고 해서 그게 지금 불법이라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이렇게 썼는데 영락 여상 미술 강사 이것도 다르잖아. 이것까지는 내가 그냥 과장 경력이라고 이것도 사실 허위 경력이거든요. 위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예. 종교사인 것처럼 쓰지만 그러니까 이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본인은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미술 강사였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사기죠. 왜냐하면 이 정교사 2급 정교사라는 거는 운전면허로 치면 필기만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임용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임용고시를 안 쳤기 때문에 본인은 정교사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있잖아요. 전교사부터 기간제까지 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은 다 있죠. 문제는 그 자격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지위를 가지고 가르쳤느냐를 가지고 자기 경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해명하는 이 친구들도 참 고생이 많다. 진짜 애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팩트체크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경력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가 설립되기도 전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기획이사로 재직한 거. 요거는요.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함을 잘못 썼다. 재직 증명서는 위조가 아니다. 회사 법인 인감인 사실이 확인됐다. 무보수 상근직으로 상시적인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 가장 우리가 의심하는 경력 중에 하나거든요.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근데 재직 증명서는 재직할 당시 띄어야 되는 건데 경력 증명서가 아니고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자 틀린 거 있잖아요. 예. 네. 성명 다 주소 이런 거 다 틀려. 예.
그게 보니까 원래 이제 한자로 변환시킬 때 가장 맨 앞에 나오는 한자를 무조건 찍어서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폼을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그냥 조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 활동한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게임산업협회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이미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요건 대표적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력을 조작한 건데다가 재직 증명서는 불가능하지.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네. 거기다가 무보수 비상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사단법인처럼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직함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실무자들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그 무보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획이사라 내부적으로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면 실무자들이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하고 소통하고 최소한 연말 되면 뭐 급여는 못 준다고 할지라도 그 고기 한 점이라도 좀 선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무보수 비상근 이사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보수 비상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른다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수원여대에 제출한 대한공간루프 학예실 큐레이터 경력 허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직 기간이 부정확하게 부풀려 게재된 사실이 있다. 가짜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길까요? 아니 근데 이 큐레이터 경력이 있는데 오늘 이수정이 라디오 인터뷰 한 데에서 들으면은 뭐 언론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 주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큐레이터 경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캠프에서도 실드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작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에 대해서 그 관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 대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큐레이터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경력상으로 불가능한 거 이거. 큐레이터가 뭐가 바로 큐레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삼성플라자 갤러리 전시를 삼성미술관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 전시 경력을 부풀릴 생각은 아니었으나 진짜 요런 논리라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가면 똑같은 논리를 쓰면 되겠네. 내가 그쪽을 비난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뭐 말이 됩니까? 삼성플라자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쓴 것은 잘못이다. 뭔 말이야? 그거를 누가 헷갈려?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 건물과 삼성미술관을 헷갈린 사람이 어딨어? 특히나 그 미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없는 거다. 삼성미술관하고 삼성플라자 갤러리는 그냥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같냐 다르냐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냥 무시당할 정도로 정말 상식 중에 상식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헷갈릴 수가 없다. 그건 너무 고의적으로 속인 거다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만 다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대위에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허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도 오래되고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입증이 안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무 기록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근무했다고 우기더라도 할 얘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허위였다라고 눈치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앞서가시는데 아직 여기까지인데? 체크 타임이 가만 있어 봐. 좀 너무 급해. 알겠습니다. 내가 또 물어볼게요 이제.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BK21 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안 했어. 허위가 된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쓴 것이 아니라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우수한 학교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다. 그거 왜 지가 쓰냐고. 이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못한 거예요. 그냥 저기 보도자료로 퉁치려고 그 지랄을 한 거고요. 실제로 김건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거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단체가 개인이 받은 것처럼 기재한 부분이에요. 그 단체에 본인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없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단체가 했는데 개인이 했다고 쓴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딱 한 건만 인정했어.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사과는 왜 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피력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그 해명 자료에 이런 거는 막 과장됐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쭉 쓰고 사실상 반 이상은 줄리 해명에 더 시간을 씁니다. 뭐 줄리는 뭐 그쪽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과를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받는 것도 자기 남편이 그 난도질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분노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완전 대깔꼬만이야. 아니 심지어 이쪽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지금 사과로 퉁치려고 하고 누구는 지금 구치소에서 쓰러져가지고 뇌진탕까지 걸린 상황에서 이게 분노하지 않은 상황이냐고요. 네. 자, 어쨌건 지금 그 부분도 있죠. 24년 전인 1997년 조남욱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를 봤다는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조남욱 회장은 르네상스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남우관광 대표이사로 2000년도 취임했으므로 시기적으로 불일치한다. 어쩌다가 뭐 이런 걸 하나를 찾아내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해명 중에 반은 이거였어요. 줄리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뭐 지금 그랬잖아요. 뭐 대학원 다니라고 줄리할 시간이 없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선대위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성의가 없어요. 이게 조남욱을 포털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 이력이 2000년에 남우관광 대표이사로 취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는지를 최소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 조남욱이 이전에 르네상스 호텔 경영했다는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찾은 저 기사에 1999년도 기사죠. 요거 이제 그 형제죠. 조남원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맡았다 이런 건데 사실상 그러니까 르네상스 호텔 자체를 조남욱 회장께 그 위에 회장 그리고 조남원은 부회장 이런 개념으로 부회장 겸 대표이사 이런 걸 맡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좀 숫자가 조금 뭔가 좀 자기들이 자신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딱 꺼내 와가지고 그거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 자료를 준다거나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게 아니고 선대위 혼자 이걸 다 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중심이 돼서 사실관계가 이렇다.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김건희의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선대위 스태프들한테 사실은 이렇다라고 이제 기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머지 자료들하고 대조해가면서 뭔가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김건희가 아무 말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 게 태권도 협회 그 회장이 이야기한 건 유흥업소에서 김건희를 봤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의 개인적인 사교 클럽에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조남욱 회장과 굉장히 친해 보였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다른 손님들을 대했다. 그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에서 어디 유흥업소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냥 사실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남욱 회장이 그 당시 르네상스 호텔을 경영했던 그 시기하고 그러니까 김명신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어떤 시간만 겹치더라도 가능성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보는 사람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인정학회 유일하게 인정했던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이것을 단체가 받은 것을 개인이 받은 것처럼 했다. 이 이야기는 처벌하기 애매해. 나머지는 조작. 예를 들면 뭐 이력서 조작, 무슨 게임 산업협회 이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가면은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사기까지 포함이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어서 요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요거 갖고 처벌하기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거는 확실하게 개인이든 단체이든 거기에 들어갔던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다 증빙하기가 좀 어려운 거. 게임 산업협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언론들이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봐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내가 경력을 부풀려 작성하는 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자원봉사 가려고 경력 부풀려가지고 돈 안 받고 어디 가서 그냥 고생합니까? 돈 받고 일을 하려고 내 경력을 정리하고 이력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그 이력서를 쓴 목적은 결국에는 교수가 되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문서를 통해서 타인을 속여서 돈을 벌었으면 그게 사기죄지 뭐가 사기가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게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만 실수를 했던 거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한 것은 사실상 범법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기만적인 거예요. 아니 어찌됐건 간에 그런 장기술이 들어간 거지. 간단히 말해서 이 부분은 그 한동훈이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사과하는 것은 유죄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사과를 하는 부분은 유죄의 가능성, 수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어떤 스킬을 구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사과인 건 분명히 맞고 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할 얘기가 또 계속 진행 한번 시켜볼게요. 어제 히트는 아마 아이빌리브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나와가지고 왜 그 자기 남편을 걱정하는 그 일종의 나레이션 신앙 독하는 줄 알았어.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아이빌리는 I believe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 뭐 아이빌리브 관련한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꼭 새날리 영상을 걸더라. 언론들이. 발빠르게 저희가 쇼츠로 올렸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게 있고 하나 더 있죠. 윤석열의 I believe.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애타는 러브 스토리인데 이거. 그게 그 전지현 나왔던 그 영화. 엽기적인 그녀. 네, 엽기적인 그녀. 예, 그 대표적인 배경음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하며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제게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유, 우리 이성결이 오빠 진짜.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아이고, 유치해서 진짜. 자, 근데 그 가운데 같은 날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 쓰러져서 입원했다. 이게 재판을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 같이 받았어요. 입시 비리 공범으로.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치소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그냥 땅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 머리를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깨어나서 알리지 말라고 했대요. 가족들한테. 걱정하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잘 안 되고 오늘 변호인이 면회를 갔습니다. 그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김건희는 풀 메이크업으로 나와서 자기 남편 걱정하고 남편한테 사과하고 이러고 자빠졌는데 실제로 입시 비리를 안 한 사람은 입시 비리랑 상관없는 사람은 윤석열 그 검찰 그 인간 백정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네. 몸이 원래 안 좋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그냥 바닥에 꽝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그 마음도 그리고 뒤늦게 그 소식을 들었을 조국 장관과 그 자녀들도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서로 어떤 마음이고 또 그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가 더딥혀지는 진짜 잔인한 시간인 것 같아요. 대검은 뭐 합니까 지금 빨리 이제 그 뭐야 PC 증거 불인 관련해 갖고 네. 지금 3심 마지막 재판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어떤 변호사님의 류경렬 변호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정경심 교수가 나오고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어야 한다. 그게 공평이고 정의다. 이게 공정한 거죠. 그게 바로 어저께 사과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길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요. 한쪽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사과로 퉁치려고 하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당장 구속 수사를 해야지. 남편이 검찰총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얼마나 만에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김건희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서 그 생각할 겁니다. 그나마 저렇게 사과라도 했고 털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적고를 안 당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을걸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 나왔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조민 씨가 뭐 병원에 레지던트 지원했다 떨어졌다 같은. 네. 근데 그거 한번 볼까요? 읽어주실래요?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의 과락 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습니다.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사한테 직접 물어봤죠. 이게 100문제 중에서 72개 맞은 게 어떤 거냐. 굉장히 잘한 거래요. 본인보다 굉장히 잘했다고. 잘한 거래요. 그리고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지원했잖아요. 거기 TO가 2명에 지원자가 2명이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명지병원은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죠. 누가 봐도 부담스럽죠. 이게 지금 진짜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이 기레기들이 진짜 문제인 게 어제 사과한다고 했을 때도 45분 전에 알았다고 하거든요, 기자들이. 그러면 저는 바로 추장관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퇴근을 15분 남겨놓고 이렇게 브리핑 하시면 어떡하냐고 대들던 기레기들이 일요일 날 45분 전에 불러서 그 자리에 다 착석하고 앉아서 누구 하나 질문할 손 들고 말하는 놈 하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명지병원도 기레기들이 설레지 않았으면은 이거 아무 문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인턴 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게 없답니다. 과락이라는 게 없대요. 예. 이런 가짜뉴스 돌리는 거죠, 지금. 아마 가세현 부류의 극우 유튜버들 신났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막 망가뜨려. 가짜뉴스로. 망가뜨리고 거기에서 그걸로 돈을 벌어. 범죄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쪽이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건 김건희 이야기는 이따 2부에서 좀 더 다시 하겠습니다.